예전에는 약간 남의 일 같은 거였는데 요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당 수치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진 것 같아요. 아니, 혈당 중요성은 뭐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혈당이에요, 사실. 그래서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는 걸 일명 혈당 롤링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흔들림 현상.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보통 한국인이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으면 밥,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죠. 그러면 이 음식들은 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흡수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치솟는 겁니다. 이때 인슐린이라는 백마탄 왕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면 치솟은 혈당은 문제없이 다시 정상치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인슐린이 분비되는 양보다 혈당을 더 급격히 높이는 음식을 아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더 많이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이라는 그 백마탄 왕자님들이 콸콸콸! 아니, 오랜만이죠. 콸콸콸! 네. 때를 지어서 나와야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근데 백마탄 왕자가 사실 한 명이 좋지 많으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선택하기가? 네. 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을 낮추는 걸 넘어서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저혈당이 오면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탄수화물 폭식을 유도합니다. 야,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저혈당이 오면 또 막 사람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순간 올라간 혈당을 내리려고 인슐린은 과다 분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는 거고 인슐린은 또 지방 합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냥 안 갑니다. 지방을 찌우고서 나갑니다. 이게 혈당이 브레이크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는 건데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혈당 롤러코스터는 혈관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불안정한 혈당 수치로 인해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는 포도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당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기가 더 쉽겠죠. 그럼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당뇨가 없는 정상 혈관을 먼저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생긴 우리 몸 안의 포도당이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되고 어떠한 방해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당뇨가 있는 혈관을 좀 보시면 혈액이 좀 끈적거리다 보니까 아유, 땀 쪘어. 네, 혈관에 당이 피가 쌓여서 굳는 느낌. 네, 공간이 이제 좁아지면서 아무래도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보기만 해도 그 혈관이 막힌 그게 굉장히 답답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 혈당을 끊임없이 올린다는 이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식단 조절은 혈당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근데도 나는 식습관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혈당이 조절이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혈당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인 호르몬 때문인데 인슐린은 호르몬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인슐린만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이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감당하는 일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서도 인슐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왜 임신성 당뇨, 임당 검사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임신성 당뇨도 그래서 찾아오는 거고 실제 완경이 찾아오는 50대 이상의 여성에게는 당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도 인슐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피곤이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게 바로 혈당과 인슐린인데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우 당 떨어져. 아니면 왜 이렇게 먹어도 배고프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허기져요. 이게 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밥을 먹어도 문제고 잠을 좀 조금 자도 문제고 혈당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혈당 조절이 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몰라서 이제 그 문제고 예,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만큼 예민해서 관리하기 쉽지 않은 게 혈당이에요. 어렵다. 그래서 최근 국내 당뇨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서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이미 당뇨의 문턱에 서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뇨도 위험한 건 알았지만 이게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아까 혈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속에 피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 합병증의 발병 속도입니다.
보통 이제 2형 당뇨로 합병증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찾아오게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3년 만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추가 합병증이 찾아오는데 보통 이제 2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정광석화로 다음 합병증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라윤경 씨의 기적의 솔루션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잖아. 선물? 그래. 앉아봐봐. 불안한데? 왜 불안해? 자,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짜잔. 이게 뭐야? 아니, 당신 매번 혈당 측정하려면 아침마다 이렇게 손 따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짜증나고 힘들어했잖아, 그치? 이거는 한 번만 딱 하면 하루 종일 이 혈당 측정이 가능하대. 그래서 한번 시켜봤지. 하나, 둘. 그러니까 저게 요즘 핫한 아이템, 부착형 혈당 측정기라는 거죠. 어머, 높다. 역시 남편분이 또 좀 높으시네요. 정상을 공복 혈당으로 봤을 때는 99까지가 정상이고 네. 뭐 어떤 경우에도 제도 200이 넘으면 일단 당뇨라고 보거든요. 같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셨어? 이거? 이것저것 좀 챙겨왔지. 당신 몸에 좋은 걸로. 그린 요거트. 당신 요거트 많이 먹어야 돼. 오, 어떻게 그린 하냐? 요거트가 간식으로 또 좋죠. 과일. 말린 과일로 준비했거든? 말린 아, 근데 과일? 저게 무화과 말리면 올라갑니다. 맛있어 보인다. GI가 확 올라가면. 아니, 지금 좀. 자, 먹어보자. 배불러. 이렇게 먹으면 전형적으로 한 발 하고 두 발 후퇴하시는 느낌이에요. 맛있지? 너무 찐덕지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남편분이 살짝 그 애기 입맛 있죠. 아까 크림빵, 맘모스 크림빵부터 초등학생. 느낀 건데 약간 무조건 좀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또 혈당을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입맛을 수정하셔야 되는 시기 같긴 하거든요. 잘 먹었다. 든든하지 않아? 이렇게 먹으니까? 꽉 차진 않았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거 먹는다고 남자애들이 배가 든든하진 않아. 그래? 당은 꽉 찼을걸? 체크해봐. 또 띡. 다운되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요, 내려가는 건 되게 찔끔찔끔 내려가고. 그래도 나와서 좀 걸으시니까 네.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당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 수치 계속 눈으로 확인하니까 조금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아? 좀 그래. 깜짝 놀랐어, 아까. 그래서 내가 늘 당 체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봐야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거든. 나는 사실은 우리 아버님, 아니 그 위에 또 할아버님. 근데 우리 친정만 그런 게 아니라 시아버지 그러지, 당신 그러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같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좀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챙겨주는 식단대로 그대로 좀 잘 따라와줘서 먹고 응? 운동도 좀 하고 오늘처럼 그러면 얼마나 이쁘냐. 오케이. 앞으로 잘 그럽시다. 양가 가족분들이 다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 라윤경 씨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사이좋게 자기 하나, 나 하나. 자, 지금 뭘 또 나눠 드시는 걸까요? 혈당 유산균 HAC01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가족력도 있고요. 또 모두 다 이 혈당과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챙겨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처럼 꾸준히 챙겨 먹어볼게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우리 막둥이까지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잖아. 알았지? 그럽시다. 우리 건강하자. 그러자고. 여보, 건강. 합시다. 혈당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고 싶은 라윤경 부부의 당뇨 예방 기적의 솔루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보셨을지 채점표를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서정 선생님은 플러스 생각보다 잘 나왔다. 5개, 제로 하나, 마이너스 하나. 네, 김태윤 선생님은 그보다 이제 제로가 하나 많고요. 마이너스는 똑같았습니다. 네, 저는 플러스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거는 그 좋은 요거트 위에다 동결 건조시킨 과일 토핑을 올려서 드시는데 이건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죠. 우리 과일이 있으면 수분을 싹 빼서 당분만 남아있는 게 말린 과일인데 더 달긴 한 것 같아요. 많이.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 감소하고 오히려 부피 대비 당도 열량은 더 높아지겠죠. 말린 거를 많이 먹어버리면 이제 굉장히 큰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을 생각한다면 수분 제거되지 않은 생과일로 과일 중에도 혈당 지수가 좀 낮은 체리나 자몽이나 배 같은
단단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태균 선생님은 라윤경 씨의 습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녁 일찍 드시고 이제 편백찜 이런 건 좋았는데 네, 너무 자주 드시는 게 조금 그리고 거의 다 네, 당분 위주로 네, 섭취를 쭉 하셨던 게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 라윤경 씨 부부가 혈당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기 위해서 힘차게 밟으신 브레이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브레이크요? 네. 어떤 브레이크?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브레이크는. 네, 마지막에 나눠 드신 혈당 유산균 HAC01이 바로 그 브레이크였습니다. 혈당 유산균 HAC01은 이미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그 효과를 꾸준히 연구해온 유산균인데요.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혈당 관리 기능성 특허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HAC01이 어떻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 핵심은 바로 HAC01이라는 균주에 있습니다. HAC01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켜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데요. 특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의 성장을 이끌어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균형 있게 맞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면 보통 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혈당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참 기특하네요. 신기해요. 혈당 조절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인데요. 네. 장은 체내 면역 세포의 약 80%가 몰려 있는 면역 기관인데, 근데 우리는 혈당 관리를 해내는 주요 기관이 어디죠? 뭐 췌장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신데. 네. 양배추도 잘 만드시고. 예. 예, 근데 그 췌장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췌장이죠. 네, 췌장. 장. 네, 네. 장기죠. 그래서 췌장은 혈당 관리도 하지만 소화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소화기관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췌장이 소화기관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장속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몸속 염증 유발은 물론이고 혈당 조절도 원활히 되지 않아서 당뇨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혈당 유산균 HAC01 같은 좋은 유익균을 섭취하면 장속 미생물 균형이 맞춰져서 각종 질병 예방은 물론이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켜서 혈당 관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혈당 관리에 특화된 유산균이다 보니까 혈당 조절의 핵심인 인슐린 관리에도 우선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인해서 혈당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바로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가 망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췌장의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타 세포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 아무래도 혈당이 오르고 내릴 때 스스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혈당 유산균 HAC01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는 이 베타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슐린의 활동량도 높여줄 수 있고 포도당의 흡수를 돕는 효소를 억제해 혈당 상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HAC01이 인슐린 분비의 증가에 관여를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고혈당을 낮추는 항고혈당 효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포도당의 에너지 세포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포도당 분래성 개선에도 도움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HAC01이 혈당 기능성이 있는 특정 균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개선까지 시켜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호감이 가는데 혹시 이게 식후 혈당을 올리는 거를 좀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게 식후 혈당이잖아요. 저도 수치를 재니까 사실 평소에는 그냥 원만하다가 뭔가 이렇게 많이 급하게 밥을 먹었을 때 확 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럴 때 역시 혈당 유산균 HAC01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남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HAC01을 8주간 섭취시켜 봤더니 섭취군의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혈색소 모두 대조군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을 제가 좀 알겠는데 당화혈 색소 요건 정확히 뭔가요? 왜 건강검진할 때마다 당화혈 색소가 수치가 나오던데 이것도 중요한 거였나요?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복 혈당은 어제 먹은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에 내가 혈당 조절 잘했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피 안에 혈색소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피 속에 적혈구에 혈색소가 들어있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적혈구 혈색소에 갖다 붙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 피에서 많이 당분이 남아 돌아서 이 수치도 올라가는구나. 근데 적혈구 수명이 90일에서 1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에
어떤 반영치를 볼 수 있는 게 당화혈색소고요. 근데 이제 HAC01이 식후 혈당은 물론이고 이 당화혈색소까지 모두 감소시켰다고 하니까 당뇨 개선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름이 어려워요. 지금 당화혈 색소라서 이 색소는 무슨 색일까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했는데 이름 자체가 당화혈색소가 맞습니다. 그렇죠. 아 어렵지만 이번에 좀 이렇게 하면서 쏙쏙 당화혈색소. 뒤에 도로게 외웠네요. 네. 당화혈색소 색소소. 이렇게 HAC01 01.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혈당 유산균도 시중에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뭐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당 유산균은 혈당 조절에 특화된 유산균인데 그렇기 때문에 혈당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른 인공적인 것들이 첨가되지 않은 단일 균주로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만 다 좋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로 집중적으로 먹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선택한 혈당 유산균을 드실 때는 섭취 권장량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요.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산균이니까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인 40억 CFU를 지켜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을 인정받았는지 확인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네.